와, 이거 꼭 사야겠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자기가 아침에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 근데 브리핑을 들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최소 단위가 3천만 원이어서 거기에 10%인 300만 원을 입금해야지만 브리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 입금해라. 새벽 1시인데? 그랬더니 전혀 상관이 없대요. 이체를 하면 그 이름 옆에 시간이 뜨잖아요. 그 시간 순서대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 순서대로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브리핑을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 땅을 구매 안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돌려준대요. 환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더 사고 싶으면 나중에 증평하면 되니까 이제 일단은 300만 원만 넣으라고. 그래서 저는 홀린 듯이 300만 원을 새벽 1시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면 직원들끼리 다 사지 않을까? 직원들 가족들끼리 다 사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럼 다른 직원들은 안 사? 이미 다 샀지. 땅이란 게 뭐 구멍가게에서 과자 사듯이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다고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최소 단위가 몇 천만 원이다 보니까 좋은 거를 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직원들도 여러 개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또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1시에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했더니 법인 명의가 아닌 거예요. 개인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법인 회사 아니야? 너네 법인 회사라면서. 근데 그 땅을 거래하는 거에는 뭐 영농법인? 뭐 그런 게 따로 또 필요한데 그거는 계좌가 그냥 개인 이름으로 뜬다는 거죠. 그렇게 신나게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가 이제 그 두 친구는 같이 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갔고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대박이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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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대박이야? 왜? 또 뭐가 대박인데? 행복하숑. 아까 카페에 같이 있던 친구도 브리핑을 너무 들어보고 싶어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연락이 오신 거죠. 연락이 와서 막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 그 엄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2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구매를 하셨대요. B 경매라고 이 회사랑 라이벌급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2년 전에 자기네 회사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 회사는 그때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그 회사보다 더 저렴하게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고. 거기가 진짜 좋은 데인데 나만 몰랐구나. 이 친구 부모님도 하셨고 저 친구 부모님도 하셨고 이 친구 부모님도 하셨는데 나만 안 할 순 없지. 행복하숑. 이틀 뒤로 시간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걔가 땅이 한두 개 정도만 남았고 다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뒤인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까? 그 전에 아마 다 팔리겠다 싶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행운이. 마침 전무님 와이프분이 아프셔서 전무님이 스케줄을 다 캔슬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미팅이 첫 미팅이라는 거죠. 자기가 전무님 비서라 스케줄 관리 본인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행운이다. 아니, 브리핑 듣지도 못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거 진짜 운명이다. 원래는 이렇게 PPT로 막 엄청 크게 해놓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만 설명을 듣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고 그냥 소소하게 A4 용지로 설명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PPT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뭐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로 이렇게 그냥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시간 반 넘게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말이 빠르고 설명이
광범위하고 이제 저희는 토지라는 거를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설명을. 결론은 우리가 사려는 땅, 바로 옆에 땅이 얼마 전에 120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옆 땅을 79만 원에 판매한다. 심지어 이 120만 원 땅도 싸게 거래가 된 거다. 이 옆 땅은 2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고 팔았다. 그러니 이 땅을 사서 바로 팔아도 이득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옆에 시세보다 싸. 당연히 이득 아닌가요? 그러네. 진짜 이득이네. 이 말만 기억에 남은 거죠. 이제 거의 설명이 마무리되고 저희 아빠가 그 직원분께 그럼 우리가 살 땅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알려달라. 안 된다. 이 신랑이 계속 하다가 결국 직원분께서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더니 주소 알려주는 거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이 주소가 곧 정보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안 알려준대요. 계약서를 쓰고 잔금이 완료돼야 주소를 알려준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경쟁 업체에서 정보만 쏙 빼가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알려주는 거 처음 봤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가족만 너무 특혜를 받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숑. 짜잘한 것들은 제외하고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진실 혹은 거짓? 이 회사를 소개시켜줬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하다는 대표님은 그냥 지나가며 한번 소개받고 인사한 게 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개인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고요. 대표님이 부동산 회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영업직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영업직들은 땅을 팔면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 영업직이라고 하면 괜한 거부감을 가질까봐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여서 너한테만 소개해 주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심지어 이 회사는 애초에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등록된 적도 없는 회사였고요. 법인 번호라고 적혀 있는 그 번호를 사업자 번호로 조회를 해보니까 1년 전에 폐업된 회사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국회의원이 고객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강용석을 본 적도 없는 거죠. 보통 많은 기획부동산에서 강용석이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툭하면 20년 된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뻔한 수법이니까 꼭 주의하세요. 이건 제가 그 부모님께 직접 전화 드려봤어요. 어머니 그 땅 사셨어요? 응? 아니 내가 그 땅을 왜 사? 네. 그러시구나. 안 사셨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랑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아버지의 직업을 모두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 부모님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신 적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놀라운데요. 이거는 그 A라는 친구랑 저랑 이중으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 A라는 친구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샀다고 말을 했고 저한테는 그 A라는 부모님이 샀다고 말을 한 거죠. 그 A라는 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샀다는 그 말을 믿고 똑같이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A라는 친구한테 저희 엄마가 1000평 계약을 하고 갔다고, 원래 600평만 하려고 오셨다가 너무 좋아서 1000평으로 증평하셨다 라고 말한 게 12일이더라고요. 근데 12일에는 제가 그 친구가 부동산 회사에 취직한 것조차 모르던 시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압구정 탐탐에서
나 부동산 회사 취직했어 라고 들은 게 저는 처음 들은 건데 그게 16일입니다. 놀랍게도 100%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행복하숑.